형.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지, 요거.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결국,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이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했었어. 그 과정에서 설명한 게 되게 많지.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해해줘. 파이팅 할 수 있어. 한 번 더 봐. 또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면 돼. 파이팅. 지난 시간에 내가 영상을 슬쩍 돌려보다가 안 한 얘기가 있어서 뭐 막 소름 끼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내가 안 하고 가면 좀 찝찝해서 하고 가자.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이전의 원자 모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오고 또 한계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였지. 그리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 그리고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원자의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중심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가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주변에서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하면 이렇게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자기파, 즉 빛을 방출하겠지? 근데 빛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에너지가 낮아질 거야.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 전자는 원자핵이랑 더 가까워지겠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는 돌면서 전자기파, 빛을 방출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원자핵이랑 뻥! 충돌을 해버린다는 거라고.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근데 지금 이 우주는 138억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애초에 나올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 그게 바로 이 위에 있는 1번에 대한 내용이었고 2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자,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 보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부정하고 나타난 보어의 원자 모형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뭐였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죽을 만큼 정확하게, 아주 엄청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도대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할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참 이상한 원자 모형이야. 너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 있고 전자 껍질로, 그리고 전자가 양자도약이라는 순간이동을 뿅뿅뿅 한다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만든 원자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해보자. 보는 이렇게 얘기했지.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이 궤도, 이 원형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아요. 이 궤도의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럼 이 궤도를 뭐라고 할까요? 전자껍질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전자껍질의 첫 번째 전자껍질의 이름을 K껍질, 두 번째는 L껍질, 세 번째는 N껍질, 네 번째는 N껍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K, L, M, N이냐면 뭐 A, B, C일 수도 있잖아. 실제로 처음엔 A, B, C였어. A, B, C였는데 여기를 A라고 했다가 B라고 했다가 C로 했다가 D로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차, 혹시 내가 이 A라고 줬는데 이 A 첫 번째 껍질이 내가 발견한 게 첫 번째 껍질이 아니라 이 안에도 뭐가 더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쪽 껍질은 뭐라고 이름을 짓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발견한 첫 번째 껍질을 K라고 하자 라고 해서 K가 된 거야. 완전 배려 끝나지. 배려 끝나. 근데 얘가 첫 번째 껍질이었어. 이 엄청난 배려가 빛을 발할 기회는 없었지. 아무튼 그래서 K 껍질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껍질을 K, 그 다음 L, M, N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럼 이 원자 모형으로 어떻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냐면 본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도 하지만 주양자수 n, 스몰 n,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이라고도 하거든.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이 K 껍질에 있는 전자를 주양자수가 1인 전자라고 말하기로 정했어. 그래서 이 n을 주양자수가 1인 전자, 주양자수가 2인 전자, 주양자수가 3인 전자인 거야. 즉 K 껍질은 n이 1인 껍질이고 L 껍질은 n이 2인 껍질이고 M 껍질은 n이 3인 껍질인 거야. 알겠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보어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바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이거 n이 바로 주양자수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요렇다라고 얘기한 거지. 응?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그대로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로 순간이동을 뿅 할 때 요거랑 요 에너지 사이의 에너지만큼을 먹고 다시 여기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일로 뿅 순간이동할 때 또 여기와 여기의 사이 간격만큼, 이 간격만큼 아까 먹었던 에너지만큼을 뱉는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3으로 갈 때, 2에서 1로 갈 때, 3에서 1로 갈 때, 뭐 이럴 때 다 3에서 2로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N은 자연수야.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주는 거지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중간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이런 데는 존재할 수 없고, 여기는 전자가 뿅 일로 가기도 하고 뿅 일로 가기도 하고 뿅 일로 가기도 하고 뿅 일로 가기도 하고 뿅 일로 가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약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치? 다른 껍질로 이동하면서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아까 그 계산한 값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치? 뿅뿅뿅 요렇게 저렇게 이게 바로 그냥 형상화한 건데, 이게 벌써 왔네.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지. 이때 전자가 121 나노미터의 빛을 방출한 거야. 봐봐, 지금 봐봐. 얘가 에너지를 뿅 받아. 106 나노미터 에너지를 받았더니 이 두 칸 올라갔지. 그치? 다시 뱉는다? 뿅! 뱉으면서 106 나노미터 빛을 뱉으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왔다고. 이런 식이라고. 또 에너지가 날아온다? 날아와라! 날아와! 뿅! 121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면서 순간이동했고 다시 그 빛의 방출을 뿅! 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지. 이런 식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동일한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고. 알겠지? 자, 됐구요. 에이, 왜 이래? 에이. 그렇다. 뭐야? 왜 안 넘어가? 글씨만 써지고 왜 안 넘어가? 자, 다음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라는 단어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그래. 바닥에 있는 상태. 영어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말해. 땅에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가 바닥 상태가 아닌,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태를 무조건 다 들뜬 상태라고 말해. 영어로는 excite state라고 말해. excite를 흥분이 아니라 들떴다고 번역한 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 이 들뜬 상태라는 표현이 난 너무 듣자마자 뭔 말인지 알겠잖아. 들떴다고. 들떴어. 난 이 번역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참 들어. 이 단어가. 들뜬 상태. 전자가 들뜬 상태. 핵에 의해서 들뜬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루지 않고 오로지 전자에 의한 들뜬 상태만 다뤄. 알겠지? 네. 왜 이러지? 그래. 그러면 보어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뭐를?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게 바로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이야. 가시광선은 뭐야? 보는 게 가능한 빛이란 뜻이지. 수소 기체에다가 수소 기체를 반경원에 집어넣고 지직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수소 기체가 빛을 내요. 그 빛을 분광기에 넣어서 분광하면 요런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지. 그 스펙트럼에 이 빨간 선, 초록 선, 이거 뭐 무슨 색이야? 아무튼 뭐 이호 색깔 선, 보라색 선. 이 보호의 설명에 의하면 이 3번 껍질,
이게 K껍질, L껍질, M껍질이지. M껍질에 있는 전자가 L껍질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 요 빨간색 선이고, 그 다음 N껍질,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 N껍질에서 이 L껍질로 떨어지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이 요 초록빛. 얘는 5번 껍질에서 2번 껍질, 얘는 6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지? 그렇다는 거지. 공통적으로 다 뭐야? 주행자 수가 2인, 즉 L껍질로 떨어지는 전자들이 내뿜는 빛이라는 거지. 이게 보어의 설명이었어. 그리고 그 설명을 보어가 제시한 요 에너지 준위 관련된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아우 이게 뭐야? 이 빛이 가진 에너지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걸로 계산해봤더니 좀 환장하겠어. 환장하겠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정말 환장했어. 그럼 진짜 보어 말대로 전자가 순간이동한다고? 진짜 양자도약하는 거라고? 안 돼, 나 못 믿어! 라고 하면서 보어의 이런 설명을 굉장히 싫어하던 부류와 보어의 이런 설명에 너무 큰 감명을 받은 부류가 있었어. 그래서 보어의 추종자들이 막 생겼지. 그리고 보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지. 보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어. 아인슈타인이 보어를 엄청 싫어했어. 그리고 보어를 추종하던 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라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양자역학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보어를 엄청 추종했지. 둘이 막 싸웠어. 아인슈타인 진영이랑. 이 얘기도 엄청 재밌지. 해줄 시간이 있을까? 해줄 일이 있을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수원자의 스펙트럼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자. 수원자의 스펙트럼은 크게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 파셴 계열로 나눠요. 파셴 계열.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보통은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의 스펙트럼,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 파셴 계열은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적외선, 자외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진짜 잠깐만.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고 쳐. 빨주노, 저 파남, 보야, 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에너지가 큰 빛이야.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알겠지?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들도 있어요. 그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외선이라고 불러.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 선이란 뜻이지.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큰, 에너지가 더 작은 빛도 있어요. 걔는 뭐라고 불러?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 바깥쪽 빛, 적외선이라고 부르지. 자외선은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불러. UV. 들어봤지? UV 차단돼. 니네 선크림이 UV를 차단하는 거야. 얘를 차단하는 거지. 왜냐면 얘는 에너지가 높아서,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높아서 니네 피부에 맞으면 니네 피부가 아파.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되니까 UV 차단 선크림이 있는 거란 말이지.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낮아. 그래서 피부에 맞으면 피부가 타진 않아. 하지만 따뜻해. 따뜻해. 그래서 난로 같은 데 가면 보통 이 적외선 계열의 빛을 많이 뿜도록 해요. 그래서 난로에서 나오는 빛은 보통 불그스름한, 이 빨간색을 포함한,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외선은 보이지 않거든? 자외선도 보이지 않고. 가시광선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난로의 불빛이 빨간 건 이쪽 계열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난로에서 아무리 오래 있는다고 해서 니네 피부가 검해지지 않잖아. 타지 않잖아.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빛들은, 요 빛들은 에너지가 낮거든. 피부를 못 태우거든. 근데 자외선 계열의 빛 맞으면 피부가 타요. 심하면 피부 암도 걸려. 그래서 보통 세균을 죽이는 데는 이 자외선을 쓰지. 그래서 니네 무슨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소독기 같은 거 멀리서 보면 안에가 무슨 색깔 빛이야? 보라색 계열의 푸르스름한 빛이잖아. 요쪽 계열, 에너지가 높은 계열의 빛을 사용하는 거거든.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그냥 하자. 그냥 왜 했냐면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라이먼 영역은 자외선 계열, 즉 에너지가 가시광선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요거 이해해줘야 돼. 나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했는데, 알겠니? 이거 좀 재밌지 않냐? 이제 알았잖아. 니네 칫솔 살균기가 왜 푸르스름한 빛인지 드디어 깨달은 거야. 니네 18년 동안 살면서.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왜 난로의 불빛이 붉은색 빛인지 드디어 아는 거라고. 축하한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계열. 그래서 가시광선 얘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빛들이고, 파셴 계열은 적외선 영역. 얘보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빛들이다라는 거지. 이 라이먼 발머 파시엔 이건 사람 이름이야. 처음에 이거를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이 발머라는 과학자였거든. 이 사람은 보어보다도 이전 시대 사람이야. 이걸 먼저 발견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몰랐지. 근데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 발머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유명해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발머 아저씨는 이걸 발견하셨고, 라이먼이라는 분은 요 자외선 영역, 파시엔이라는 분은 요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발견하신 거야. 알겠지? 똘똘한 애들은 대충 봐도 얘네 셋의 차이를 대충 알 텐데 일단은 넘어가자.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라이먼은 자외선이니까 에너지가 큰 빛이라 그랬지. 파시엔은 적외선이니까 에너지가 작은 빛이야. 근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리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고,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고,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한다 그랬잖아. 에너지가 크려면 떨어지는 간격이 어때야 돼? 넓어야겠지. 그래야 에너지가 크지.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그치?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간격이 넓어. 이렇게 떨어지는 간격이. 알겠지? 에너지가 커야 되니까. 발머는 라이먼보단 좁아. 파시에는 엄청 좁아. 알겠지? 이거 지저분하게 잠깐만 지우고 하자. 알겠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1번 껍질과 2번 껍질 사이의 간격이 2번과 3번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넓어요.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넓어. 지금 이게 지금 그림이 진짜 간격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야. 그리고 3번에서 2번 사이의 간격과 이 4번에서 3번 사이의 간격보다 3번에서 2번 사이의 간격이 훨씬 넓어. 이게 꽤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봐봐. 발머 계열 빛은 주양자수가 2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이야. 3에서 2로 떨어지기도 하고 4에서 2루, 5에서 2루, 6에서 2루, 어디까지냐면 무한대에서 2루도 떨어진다고. 라이먼 계열은 주양자수가 1인 껍질로 떨어지는 빛이야.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근데 그냥 생각하면 2에서 1로 떨어지는 간격보다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간격이 훨씬 더 넓을 것 같지 않아? 야,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진다고 말하니까 넓을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지? 근데 아니라는 게 중요해. 2에서 1로 떨어지는 그 간격이 무한대에서 2보다도 넓어. 더 큰 에너지라고. 이게 중요해. 왜 이렇게 되냐면 에너지 준위가 요런 식처럼 결정돼 있거든. 이게 이 주양자수에 따라서 제곱의 역수로 작아지거든. 에너지 크기가. 그래서 이 간격이 엄청 좁아지는 거야. 갑자기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 껍질이 있어. 이 무한대 껍질이 이 원자핵이 있고, 무한대 껍질이 원자핵으로부터 엄청 멀 것 같잖아. 엄청 멀지 않아요. 아까처럼 제곱의 반비례해서 간격이 좁아지니까.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되게 편하게 했어요. 이거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 2에서 1로 떨어지는, 이게 꼭 써야 되는데, 주양자수가 2에서 주양자수가 1로 떨어지는 얘가 라이먼 계열의 요 빛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발머 계열의 빛보다 더 큰 에너지를 낸다 라는 거 이해해줘야 돼. 자, 넘어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이먼은 2보다 큰 주양자수 2보다 큰 전자껍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파장력은 자외선이고, 발머는 주로 가시광선이야. 발머에도 자외선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 파시에는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 적외선이지. 이렇다는 거. 그래서 보면 파시에는 엄청 좁아졌지. 확 4에서 3이랑 4에서 3이랑 3에서 2랑 간격 차이 엄청나지. 제곱으로 좁아지니까. 됐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라이먼은 자외선 계열, 발머는 주로 가시광선 계열, 파시에는 적외선 계열. 이거 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외웠을 걸 니네?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자라가 가발을 썼는데 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 자라는 가발 쓴 적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 뭐. 등등등등등 라바파파 라바파파 당당당당당 라바파파. 그냥 외우면 안 되겠냐? 꼭 이렇게 외워야겠냐? 아유 그래 마음대로 해. 잘하는 가발쓴 적폐 라바파파. 그렇다는 거지. 이게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건 교과서에서 빠졌거든. 다만 이 전자전이 그리고 전자전이가 이 수소원자의 산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라이먼 계열이 이 자외선이니 1번으로 떨어지는 거니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졌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걸 굳이 억지로 외우지는 마.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좋아. 알겠지? 교육과정에서도 미묘하게 벗어난 부분이니까 굳이 억지로 외우지 마. 하지만 이미 외웠을걸? 듣다 보니까 외우셨을걸? 라바파파 잘하는 가발 쓴 적폐. 자, 이제 원자 모형의 보호 원자 모형도 당연히 한계가 있지.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왔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고생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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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